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짠! 네, 우리 이번에는 이제 새로운 단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전을 다 배웠고요. 이제는 생태계. 그래서 우리 생명과학 원에서의 마지막. 그래서 이 생태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생태학입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을 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내용은 뭐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수능에서도 한 3문제 정도 나오는 영역입니다. 그렇지만 이쪽은 환경 부분과 굉장히 우리 지구 그리고 생명체 이런 다양한 상호관계를 다루기 때문에 굉장히 기사들도 많고 어떻게 보면 생각해 볼 주제들도 굉장히 많이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흥미롭게 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 영화 아주 잘 알 거예요. 그래서 요 영화 한번 예고편인데 한번 보시면서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지구가 오염됐습니다. 수많은 먼지 그리고 환경 오염. 환경이 오염되면 그 안에 살고 있는 생명체도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래서 우리 태양계 이미 답이 없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를 짠 것이 바로 정말 생명체가 살 수 있는 다른 행성이 있을까? 굉장히 흥미로운 영역이죠. 그래서 드디어 지구를 뜹니다. 새로운 행성을 찾으러 가는 거죠. Potentially habitable worlds right within our reach. Save us from extinction. Here we go. You just think about your family. 그래서 저런 행성이 있을 수 있을까요? I'm thinking about my family and me. 그리고 행성을 정말 찾는 게 방법일지 아니면 우리의 생태계와 환경을 보호하는 게 먼저일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Do not go gentle into that good night. Old age should burn and rave at close of day. Rage, rage against the dying of the light. Yes, you are. We'll find a way. We always have. 네, 이 영화에서 아주 많이 나왔던 대사죠. 그래서 인터스텔라, 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가지고 뭐 이 영화의 더 큰 주제, 뭐 시공간, 뭐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제가 오늘 이 영화를 먼저 딱 보여드린 이유는 조명을 해보려고 하는 부분은 이 생태계가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이 생태계가 파괴되기 시작하니까 회복이 불가능하다라는 것, 그 단계까지도 넘었으면 진짜 새로운 행성을 찾아서 헤매야 되는 이런 시대가 올 수도 있을까? 그래서 우리 정말 생태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생태계에 대한 기본 원리를 오늘 한번 다루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과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152쪽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 이 동쪽 끝에 있는 어디입니까? 독도. 그래서 독도는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아름답죠. 그래서 이런 독도, 여기도 하나의 생명체입니다. 생명체가 아니라 생태계입니다. 그래서 이 생태계가 형성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작은 물고기서부터 이런 여러 가지 물고기서부터 해조류, 조류, 그 다음에 이런 새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돌이나
뭐 다양한. 그래서 이런 동식물들이 또한 서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환경과 생물들의 관계성, 이것을 우리가 다루는 것이 바로 생태계에서 이번에 생태 쪽 수업 시간에 다룰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한번 이제 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볼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생물에서는 뭘 배웠냐면 바로 개체라는 걸 배웠습니다. 하나의 개체, 그죠? 그래서 개체라는 걸 배웠고, 이 개체가 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단계에서부터 배웠냐면 세포서부터 배웠고, 세포에서 조직이 되고요, 조직에서 기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포 단위서부터 시작해서 조직, 기관, 개체로 돼가는 이런 단계를 지금까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세포는 또 이 세포는 어떻게 돼 있냐? 그래서 유전자적인 것들, 핵,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미시적인 생물학을 공부를 했다라면 지금 배울 부분들은 거시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개체가 모이면 뭐가 된다? 개체군이 됩니다. 개체군이 모이면 뭐가 된다? 바로 군집이 됩니다. 군집이 모이면 또 뭐가 되냐? 더 커진 범위가 바로 생태계.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조명에서 배울 영역은 개체에서부터 시작해서 개체군, 군집, 생태계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을 우리가 정리를 해볼 거다. 그래서 개체군은 결국은 뭐냐? 한 지역에 살아가는 동일한 종입니다. 동일한 종의 개체들. 그러니까 이게 동그란 종이 또 동일한 종이라면 이런 동일한 종들이 모여 있는 집단을 보는 겁니다. 일정한 한 지역의 집단들을. 군집이란 뭐냐? 이것도 한 지역인데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 개체군들의 집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체군들의 집합, 이런 개체군들의 집합, 이런 개체군들의 집합, 이런 다양한 생명체들의 집합들을 같이 보겠다. 군집입니다. 그래서 관계성도 서로 다르죠. 개체와 개체와의 관계성을 보는 건 개체군들이고, 이런 다른 종과의 관계성을 보는 건 군집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생태계는 도대체 뭐냐? 드디어 생물에서부터 벗어나서 뭐까지? 환경까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환경은 비생물이죠. 그래서 비생물의 영역까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래서 이런 군집, 이런 모든 생명체들과 뭐 빛, 토양, 물, 뭐 이런 애들까지 다 어떤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가는지, 그래서 이 환경적인 요소까지 다 포함된 걸 바로 생태계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인터스텔라로 한번 보여드린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환경이 오염돼서 우리 생명체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다 생태계가 다뤄야 될 영역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온갖 동물들과 여러 가지 환경들이 조화가 돼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환경들을 잘 보존해야 되는 정말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식들이 정말 필요해요. 네. 그래서 우리 생태계 구성 요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태계는요, 그냥 단순히 지식적인 것들은 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지식만 다루는 게 아니라 의식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적인 의식들, 관심들. 그래서 우리가 플라스틱 하나라도, 저도 요새 참 이런 플라스틱 용기나 여러분들도 무슨 요새 이제 배달이 훨씬 더 많아지고 훨씬 더 뭔가 물품 같은 거 살 때도 굉장히 쉽게 이렇게 인터넷으로만 하면 막 오잖아요. 근데 과대포장 이런 거 너무 많아요, 사실.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생태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을 한다라면 약간 경각심, 의식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생명체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래서 일단은 한번 구성 요소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구성 요소는
비생물적 요인이 있고요. 생물적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생물적 요인은 아까 생물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환경과 관련된 뭐가 있겠어요? 빛, 온도, 물, 토양, 공기. 너무 쉽죠? 생물적 요인은 뭡니까? 모든 생물들. 그래서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이렇게 크게 생물적 요인의 생물들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분해자도 생물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생산자라는 거는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애들입니까? 요것들의 특징은 어떻게 보면 이런 무기물.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기물 이런 얘네들은 무에서 유를 어떻게 보면 진짜 창조하는 애들, 엄청난 애들입니다. 그래서 뭐 CO2나 물이나 이런 애들을 뭘 통해서 광합성을 통해서 뭘 만들어주는 거죠? 유기물로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유기물이라는 것은 뭐 대표적으로 포도당, 뭐 아미노산, 단백질, 뭐 이런 애들. 그래서 우리 생체를 이루는 탄소화합물 이런 애들을 이루는 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생산자가 해낸다고요. 엄청나죠. 이 광합성에 대한 정말 비밀은 정말 엄청납니다. 그래서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얘네들은 빛을 이용하죠. 그래서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런 우리 몸을 이루는 어떻게 보면 식물체를 이루는 이런 것들을 합성시킨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소비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합니까? 얘네들은 음식을 뭐 합니까? 유기물을 어떻게 합니까? 섭취를 하죠. 얘네들은 직접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었다면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 섭취를 합니다. 섭취를. 그죠? 그래서 유기물을 이렇게 섭취하는. 그래서 뭐 1차 소비자도 있고 2차 소비자도 있고 뭐 쫙 있죠. 그래서 1차 소비자 같은 어떻게 보면 초식 동물 같은 애들이죠. 그래서 이런 생산자를 먹는 1차 소비자들이 있다라면 그다음에 2차 소비자, 걔네들을 먹는 2차, 3차, 4차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여러 가지 소비자. 우리도 소비자에 속하죠. 인간도. 그다음에 이제 분해자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로 뭐라는 역할을 합니까? 그렇죠. 반대로 뭐를 이렇게 우리가 만든 유기물을 분해를 시키죠. 그래서 분해를 통해서 무기물로 어떻게 보면 반대로 만들어주는. 그래서 얘네들을 다시 무기물로 분해를 시켜주는 어떻게 보면 분해자들. 물론 우리가 호흡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도 유기물을 무기물로 만들긴 하지만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유기물, 다양한 유기물들을 걔네들을 더 분해시키는. 그래서 우리 분해자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우리 뭐 잘 아는 뭐 여러 가지 미생물들이 있죠. 그래서 수많은 미생물들, 그 다음에 뭐 버섯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동물의 시체와 얘네들을 분해시켜주는 이런 것들을 해나간다. 그래서 우리 몸 같은 경우 뭐 포도당을 주로 이용하지만 얘네들은 아주 다양한 그냥 유기체들, 뭐 알코올 같은 경우도 발효시키기도 하고 뭐 다양한 그런 유기물들을 분해시키는 다양한 분해자들이 있다. 그래서 그것까지를 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바로 생물적 요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산자, 소비자, 그 다음에 분해자. 그리고 이러한 물질들은 다 같이 순환을 하고 있다는 거. 그죠? 여기서 또 분해된 무기물들이 다시 생산자에서는 다시 광합성을 통해서 유기물이 되고 또 걔네들이 서로 섭취하면서 또 죽으면 또 분해가 되고 이런 물질 순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까지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배운 걸 간단히 한번 이 영상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도 오고 햇빛도 있고 그러면서 생태계가 잘 조성이 됐습니다. 생명체들도 살고 물도 있고 서로 얘네들이 이제 순환을 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미생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걸 이제 생물적 요인,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비생물적 요인.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렇게 구분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은 다 비생물적 요인들입니다. 햇빛,
물, 그 다음에 토양, 온도, 바람 이런 것들 다 비생물적 요인이라면 환경에 속하는 것들이라면 그렇다면 이제 이런 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런 다양한 생태계들 이런 조건들에 따라서 환경 완전 바뀌어. 이거 열대 우림이에요. 아까 온도가 되게 높아. 물도 많아. 약간 온도가 낮아. 그러면서 비도 오고 여러 가지 겨울도 있고 이런 다양한 환경 이런 데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온대 수림 같은 침엽 수림 같은 이런 다양한 생태계가 서로 식물체들이 그리고 여기 사는 생물들이 다 다를 수 있죠. 이런 것들이 다 무슨 요소가 달라져서 그렇습니까? 그죠. 환경적인 요소가 당연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그곳에서 사는 생명체들도 굉장히 달라지게 되어져 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 생태계가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요번에 생태계 처음 1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관계를 다루는 거죠. 관계를. 그래서 오늘 반드시 알아야 될 그리고 요것은 이제 가끔씩 정말 시험에 나오는 우리 수능에서 나오는 그래서 작용과 반작용과 상호작용에 대한 것들을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방향성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배웠습니다. 비생물적 요인들 뭔지 다 알죠. 그리고 생물적 요인들이 있다라면 작용이라는 것은 비생물적 요인들이 누구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 바로 생물적 요인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을 바로 작용이라고 합니다. 환경이 생물에게 작용, 환경이 생물에게 작용. 알겠습니까? 그래서 환경이 생물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을 작용이라고 한다면 반작용은 생물이 환경에게 그래서 그런 개념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거 그냥 헷갈리지 않게 우리 인간 환경에 좋은 영향 끼쳐요. 좋은 영향 끼치는 것도 있긴 하지만 환경을 막 오염시키잖아요. 반작용. 그래서 그냥 그런 식으로만 외워두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 개념은 아니에요. 생물이 이건 뭐 인간만이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생물들이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거기 때문에 뭐 지렁이가 토양을 비옥하게 한다. 이것도 반작용이에요. 그죠? 지렁이라는 생물이 환경의 토양을 바꾸게 했으니까. 좋은 점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어쨌든 이해하기 쉽게 인간, 환경에 나쁜 영향, 반작용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라도 좀 확실하게 이렇게 딱 외워두시면 방향성 절대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생물에게 작용, 생명체가 그 다음에 환경에게 반작용.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사례들은 여러분들이 뭐 잘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뭐 지렁이가 토양을 비옥하게 하는 것도 반작용의 사례죠. 인간이 인간이 물을 오염시켰다. 그런 수질을 오염시켰다. 이렇게 물을 바뀌게 했으니 이것도 반작용. 네. 종도 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도 이제 곧 끝낼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만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작용과 반작용에 대한 내용만. 그리고 상호작용을 여기서 추가로 하나만 더 아는 게 뭐냐면 아까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가 다 생물적 요인에 속하는데 얘네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물들 간의 관계성입니다. 이 상호작용은 군집관, 어떻게 보면 다른 생물들과의 관계성도 있고요. 자기 같은 생물들과의 상호작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다 포함하는 내용이다. 이거는 지금 포괄적으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용, 반작용 잘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햇빛이 강한 쪽에서는 양엽, 예전에 양엽, 음엽 등을 많이 배웠었거든요. 이건 통합과학에서도 사실 배우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햇빛이 강한 지역에는 양엽이 발달한다.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두꺼운 어떻게 보면 울타리 조직이 생긴다는 건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작용의 예이죠. 환경으로 인해서 생명체들에 영향을 끼치는 예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그래서 요번에 탐구활동 과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나중에 오프라인 때 또 수행평가로도 할 건데요. 이 생태계의 구성 요소들을 한번
학교 교정에서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굉장한 많은 어떻게 보면 생물적인 요소도 있고 비생물적인 요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서 표에도 적어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작용, 반작용, 상호작용의 사례를 한번 적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 활동 제가 또 구글 클래스룸에 올려놓겠습니다. 출석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잘 정리하셔서 생태계의 기본기를 잘 다루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이제 오프라인 수업으로 여러분들과 다양한 또 수행평가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풀이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